자, 오늘은 수능일이기 때문에 장 마감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. 그래서 장 마감까지 약 2시간가량 남았고요. 자, 오늘도 막판 스포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공략 막판 스포트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저희 종목 한 가지 짚어볼게요. 호텔 신라를 지난 11월 초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호텔 신라 어떻게 할까요? 이것과 함께 종가 공략주도 주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오늘 10%대 좋은 모습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일제히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중국 당국에서 이제 중국 전체 관광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아졌습니다. 그에 따라서 호텔 신라뿐만 아니고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호텔 쪽 그리고 이제 뭐 숙박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호텔 신라에 대한 강점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, 단기에 뭐 더블 바텀이겠죠. 쌍바닥을 좀 만들어내주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한 400%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지금과 같이 좀 개선세가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호텔 신라는 2018년도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. 고전했던 종목입니다. 자, 7월달에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빠졌던 흐름들인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좀 심리적인 부분들, 센티멘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까지 조금 더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동사에 대한 하락 흐름들은 뭐 지금서부터는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. 한 85,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21선과 6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격 축소 과정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시키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수익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의견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. 호텔 신라 뭐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뭐 시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. 뭐 바로 시장 얘기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얘기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2018년도 9월달에 대해서 정점을 좀 만들어내진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10월달 말이겠죠. 10월달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동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최근 들어서 반등에 대한 세기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자마자 상당 부분 시장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데 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3분기 실적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매출액 자체가 249억 정도 나왔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75억 정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79%대의 정말 놀라운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.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대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아몰레드 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워낙 좀 좋았다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차후에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OLED 시장에 대한 개화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아몰레드 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전반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중국 시장 최근 들어서 중국 업체에서 플렉서블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 대표 개발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좀 시장에서 1순위로 좀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뒤로 하고 중국 기업 쪽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아몰레드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가동률 자체를 좀 늘려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소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수요량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다. 그리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뭐 덕산 네오룩스가 뭐 1차적인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포착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시장을 대비를 해서 가동률을 좀
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보면 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.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아몰레드 그리고 대화면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OLED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세대 구분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는 포인트에 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앞전에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 올해 2018년도 고점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8,000원대에서 저항 라인이 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급락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, 그리고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반등세가 좀 나아졌고요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점 14,500원대에 대한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눌림 목관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보여줬던 급등 라인 캔들 바디에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양복에 대한 캔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수준에서는 뭐 오히려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반영들 그리고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자리 정도 눌림목관 N자 파동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한 18,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. 12,5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덕산대우룩스 뭐 꼼꼼하게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오늘 막판 공략주로 덕산대우룩스 말씀드리니까요. 남은 시간 동안 한 번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.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.